제주 최대 전통시장인 동문시장.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만큼 이곳은 갖가지 바다 보물들로 가득한데요. 그들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곳 제주까지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제주 대표하는 귀치며, 한치며, 갈치며, 그리고 또 봄을 대표하는 생선들도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삼이 정말 많이 있네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 예. 이런 거는 홍해삼, 홍해삼이고 저거는 청해삼이고. 청해삼이고. 예. 이거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홍해삼 같은 경우에는 네. 제주 앞바다에서 해녀들이 잡아오는 거예요. 해녀들이 직접. 예, 예. 아, 이쪽이 지금 입인 거죠? 이쪽이 입이고, 네, 입이고, 여기는 입이고, 이쪽은 이쪽이 뒤쪽이 지금 이제 입이고, 항- 모래가 쭉쭉 맞아, 빠지면서 나오는 여기로 물을 거고. 삼키고 하는데 네. 날씨가 따뜻하면 얘가 입이 쭉 벌어져갖고 꽃피듯이. 꽃처럼 예, 피면서 네, 네. 말미잘 모양으로 나와요. 생긴 건 이렇게 우둘투둘하고 못생겼지만은 맛은 정말 기가 막힌 해삼이잖아요. 우리에게 친숙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음식 재료로는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는데 오늘은 이 해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상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의 산삼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온몸 가득 영양이란 영양은 다 품고 있는 녀석. 더불어 색다른 식감까지 선사하는 해삼의 모든 것을 정희정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알아봅니다. 싱싱한 수산물들을 가득 품고 있는 황금어장 제주. 이곳은 예부터 바다의 산보라고 불리는 그 중에서도 붉은 빛깔 홍해삼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추운 1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6월 초까지만 만나볼 수 있는 제주도의 특별 손님.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는 귀한 녀석 해삼입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계절에는 4월달, 5월달에 그 해삼이 성수기간, 채취기간입니다. 예부터 약효가 인삼과 같다고 해서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해삼. 우리나라 최초 해양생물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도 전복, 홍합과 함께 바다에서 나는 3가지 귀중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삼 요리를 위한 내장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소금물에 살짝 씻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해삼이 이빨이 있어요. 이 이빨을 제거해 주시고, 특히 해삼에 있는 해삼 내장은 독특한 향미를 품고 있어 주로 전복 내장과 함께 입맛을 돋우는 소스로도 사용되고 있지요. 제주의 채소와 바다의 불로초, 해초, 해삼이 만나 맛있는 해물밥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제주 향토 음식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손꼽힌다는 해삼 물회를 만들 차례. 해삼 물회는 해삼과 채소들의 조화로 진한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달지 않고 새콤한 맛이 강해 남녀노소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별미 음식이지요. 옛 방식 그대로 전복과 미역을 함께 볶아준 후 하루 정도 숙성된 육수와 성게알 그리고 각종 채소와 해삼을 올려주면 시원한 해삼 물회도 완성됩니다. 제주 홍해삼 물에는 제주말로 미이라고 하고, 성게는 구살이라고 하고, 소라는 구제기라고 하고, 홍해삼 물회를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갑갑할 때 속에 노폐물을 녹이면서 산도록하게 속이 풀린다는, 그래서 제주 할머니들이 해삼 물회를 산도록하게 먹으시면 좋겨 이렇게 해요.
오도독한 식감을 자랑하는 해삼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주 앞바다에서 잡은 자연산입니다. 가파도 홍해삼은 수심이 깊은 물속에서 상군 해녀들이 다 잡은 해삼인데 뿌리가 큰 해삼을 건져 올리는 것이 목숨을 다 바치는 마음으로 해녀들이 잡습니다. 청정 제주바다가 길러낸 해삼으로 해삼회, 해삼물회, 해물밥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제주에서 먹는 해삼 요리,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옛날 음식 그 고서들에 보면은 해삼이 다양한 육고기들하고의 조합을 되게 많이 이루는데 오늘은 이제 봄바다에 있는 것들하고의 조합이 그냥 딱 봄바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양에서는 오이를 닮아 바다 오이라고도 불리는 해삼. 주로 동짓날부터 보이기 시작하지만 정작 오이의 계절인 여름에는 산란을 위해 자취를 감춰버리는 녀석인데요. 특히 4, 5월에 가장 맛이 좋아 제주 해녀들은 오늘도 거친 파도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잡으러 가세요? 오늘요? 네. 해삼, 해삼. 소라, 네. 전복, 문어. 해삼이 요즘 많이 나나요? 조금 요새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해삼. 네.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가세요? 들어가는 깊이는요, 네. 뭐 사람마다 다 틀린데 네, 어원이요. 한 15m에서 네. 뭐 7, 8m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5m까지 네, 들어가세요? 15m까지 가요. 들어가면 홍해삼은 잘 보이나요? 그럼요. 빨개서 더 잘 보일 것도 같은데. 찾아야죠, 보물 찾기로. 찾아야죠. 그렇게 막 흔하게 보이면 돈이 마구잡이로 올라오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기술만큼 찾아내야 됩니다. 해녀 경력 35년. 제주에서 울릉도까지 안 가본 바다가 없을 정도로 평생을 바다 일만 하면서 살아온 장영미 씨. 첫 물질을 나갈 때부터 지금의 베테랑 상군 해녀가 되기까지 바다가 무서울 때도 많았지만 고생한 만큼 망사리에 가득 내어주는 보물이 있었기에 이 고된 세월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답니다. 바다 사정이 매일같이 좋을 수는 없는 법. 유난히도 파도가 거칠고 심한 오늘 같은 날에도 해녀들은 물질을 멈출 수가 없지요. 해녀들은 자기가 수영 할 줄 알고 다 파도 타고 나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는 물질은 수심이 깊고 파도도 거칠어 해안가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아니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앞으로 4시간 동안 작업해봐야 알아요. 지금 몰라요. 몇 미터까지 들어가세요? 한 7m. 몇 번이나 들어가셔야 돼요? 숫자는 셀 수가 없죠. 4시간 동안. 파도 괜찮으세요? 이 정도 파도가? 파도가 안 좋아요, 오늘은.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고 맨몸으로 바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한 끝에 건져 올린 것은 바로 제주 홍해삼. 뭐예요 그게? 해삼. 한파리 알 같아요. 쉬는 시간도 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또 한 번 들어가는 해녀들. 너무 귀한 먹을거리네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고 이 귀한 먹을거리 진짜 밥상에서 제대로 귀한 대접하면서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4시간 동안 이어진 물질. 하루 해가 머리 위로 훌쩍 넘어가고 나서야 드디어 끝이 납니다. 아 힘들어. 뭐 잡으셨어요 오늘은? 해삼, 소라. 이거 많이 못 잡으신 거죠? 많이 못 잡은 거지 오늘. 바다가 지금 상황이 날씨가 안 좋아. 이게 몇 킬로나 돼요? 소라 한 5kg 할까? 이거 해삼. 아이고 예쁘다. 이 홍해삼 진짜 이쁘네요. 색깔이. 홍해삼이라서. 우리가 이거 계속 하던 일이라서 지금 안 하면은 마비가 돼버려. 그렇잖아. 계속 운동을 해야지. 바다가 해녀들에게 허락한 시간은 한 달에 열흘 정도.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마저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바다가 내어준 딱 그만큼만 얻어가는 귀덕리 해녀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탐스러운 제주 홍해삼이 보이네요. 이렇게 채취한 녀석들을 잘 선별한 뒤 따로 위판 없이 상점이나 관광객들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1kg 200. 아이고 세연. 아이고 세연. 대장님, 6kg 200이면 많이 한 겁니까 오늘? 못한 겁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내일은 이보다 더 나은 해삼을 얻을 수 있겠지요. 해녀들의 물질 덕에 싱싱한 해삼을 자연산으로 얻어내고 있지만 사실 자연에서 얻어내는 해삼은 몇 년 전부터 마을에서 해삼 종묘를 방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얻어온 종묘를 육상 양식, 축제식 양식 등을 통해 키워낸 후 1년에 한 번 인근 바다에 뿌린 다음 잘 자란 해삼을 해녀들이 다시 걷어낸 것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거지요. 그중 바다가 좋아 해삼 종묘 양식을 시작한 서익범 씨.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알을 얼마나 낳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1kg짜리 모삼인 경우에는 한 30분 알을 산란을 하면 한 500만 정도가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부화하고 7일 정도 된 유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조에서 유생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7일 된 부화 유생입니다. 여기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하얀 색깔로 보이는데 좀 자그맣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마을에서 해삼 종묘를 받아 키운 것들을 보여주는 서익범 씨. 크기가 큰 해삼부터 작은 해삼까지 가지각색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삼 종묘들. 이게 70g, 이게 한 50g 정도. 형제자매가 같은 뱃속에서 살아도 서로 얼굴 성격이 다르듯 똑같은 해삼이라도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삼 양식 수준은 중국,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정확한 원인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양식 방식 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시험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해삼 먹이인 배합 사료, 기술이 부족해 외국에서 모두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해삼 산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제주 홍해삼 양식뿐만 아니라 해삼 육상 양식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무려 26년 동안 중국을 오가며 각종 해삼 양식을 연구하고 있는 이성종 씨. 몇 년 전 중국에서 해삼 양식이 크게 붐을 일으키자 직접 가서 연구도 하고 기술도 배워 2010년 경상남도 남해에서 해삼 육상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중국에서 이제 배화해 갖고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 종류 생산이. 중국에는 이게 벌써 한 20, 30년 전에 이게 시작이 됐었고. 배양장 내부를 암흑으로 처리한 방식부터 산소를 불어넣는 시설까지 그리고 해삼이 먹는 사료조차 모두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중국은 1950년대부터 해삼 종묘 생산 연구를 시작해 이미 연간 종묘 생산량이 50억 마리에 이르는 거대 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해삼 종묘 생산 업체가 늘어납니다. 그 재작년까지도 한 60개에서 올해까지는 지금 100여 업체가 됐고, 지금 한 군데서 어디서 만든다 자꾸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 가격 차이, 코스트가 또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가격에다 보면은 대충 한 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면 그 어민들의 손해를 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해삼 종묘 양식이 어민들에게 각광받는 블루오션이라는 점인데요. 앞으로 중국의 기술을 뛰어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국내 해삼 양식. 아마 몇 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삼 양식이 성공하는 그날이 다가오겠지요. 함께 해삼의 맛을 찾아 제주로 떠났던 정희정 푸드 스타일리스트. 과연 해삼이라는 식재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그냥 쉽게 뭐 회를 먹으면서 같이 곁들여지는 느낌 정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하게 잡은 거를 보고 나니까 이를 조금 더 메인으로 이렇게 식탁에서 좀 대접하면서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해삼이 메인이 되는 볶음 요리하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들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이렇게 무침 요리잖아요. 냉채로 해서 무침 요리하고 그리고 파스타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다의 깊은 맛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해삼. 회뿐만 아니라 식재료로서의 무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홍삼을 이용해서 냉채 만들어 볼 건데 물회하고 이제 비슷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깨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고소한 맛을 살렸어요. 근데 물회 같은 경우에는 된장 베이스로 하거나 이제 초장 베이스, 고추장 베이스로 해가 식초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새콤하게 먹는 게 이제 특징이잖아요. 이건 오늘은 좀 고소한 맛을 조금 더해가지고 조금 더 그 연령대를 조금 더 넓혀 보려고요. 깨하고 오늘 우도에서 가져온 땅콩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좀 고소한 맛을 내볼 거예요. 새콤하면서도 좀 고소한 맛이 날 겁니다. 땅콩의 고소함과 해삼 특유의 식감이 버무려진 해삼 냉채. 그 건해삼이 상어 지느러미와 함께 습의 재료로 많이 쓰였었고 각종 볶음이라든지 찜이라든지 튀김에 재료를 쓰였었는데 상당히 고급 재료죠. 그런데 이제 건해삼을 사용한다는 거. 였는데 오늘은 생해삼을 사용해서 수분량을 조금 줄이고 짠맛도 조금 줄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전 세계 해삼 생산량의 90% 이상을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어느 요리에서건 이 해삼이 빠지지 않는데요. 특히 회로 먹는 우리와는 달리 탕, 찜으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와 해삼을 이용해 만드는 생해삼 파스타도 역시 별미 음식으로 즐겨봐도 좋을 것 같네요. 어렵게 바다에서 이렇게 해산물들을 채취하시는구나 싶고 그래서 조금 더 귀하게 먹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대부분 나이가 또 많으셨어요, 해녀분들이. 네. 그 나이까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입맛을 돋우는 입가심 음식으로만 인식되어 온 해삼. 색다른 변신으로 평소에 날 것을 즐기지 않는 이들도 이 귀한 해삼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바다 맛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그 오징어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것들 못지않게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일상에서 무침이라든지 볶음이라든지 이런 요리들에 충분히 생해삼을 이용하면은 맛있는 밥상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것 같으면서도 좀처럼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없는 해삼. 맛에서 영양에서도 어느 것보다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어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녀석. 오늘은 바다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해삼으로 여러분의 밥상을 풍족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